작년에 한번 내 마녀의 날? 이렇게 그쵸. 해서 이 네. 단어가 꽤 많이 떠올랐었는데 또 다시 들어갔다가 요즘 또 다시 키워드로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요, 정확하게? 이게 그 내마녀의 날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아마 경제 뉴스 아니면 경제 신문에서 보통 자주 나오잖아요. 그게 네. 3개월에 한 번씩 돌아와요. 3, 6, 9, 12. 예, 한 분기마다 한 번씩 돌아오고 그게 이제 선물과 옵션이 동시에 만기되는 날이라고 해가지고 그 3, 6, 9, 12의 둘째 주 목요일 날이 항상 이렇게 그 선물 옵션 동시에 만기일이거든요. 근데 옵션 만기일은 매달 둘째 주 목요일 날 돌아와요. 옵션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선물과 옵션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네.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이 그냥 주식 시장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5만 원에 아니 뭐 8만 3천 원에 샀어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거는 현물을 산 거예요. 네. 현물. 근데 이제 현물을 사다 보면은 미래에 내가 이 주식이 오를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샀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뭐 그거에 좀 투기성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에 따라서 해지를 하고 싶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뭐 그 삼성전자가 한국에서 상장되어 있는 거 말고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DR이라는 게 있는데 한국에서 말고 해외 시장에서 상장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거의 가격 차이 때문에 차익 거래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이제 선물이라는 게 나와요. 네, 선물이라는 거는 미래의 현 시점에서 미래 가격에 대한 거를 베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선물이라는 거는 그렇죠. 제가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경제 전문가분들이 설명을 써놓으셨더라고요. 그쵸.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네. 살짝 좀 쉽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선물. 그래서 선물이 뭘까? 다들 뭐 미래의 가치를 뭐 보고 뭐 결제를 나중에 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본 게 제가 만약에 감자 농부예요. 아, 좋은. 네. 맞아요, 감자 맞아요. 농부고 매니저님이 저한테 감자를 사고 싶어 하는 구매자예요. 근데 제가 지금 우리 3월 둘째 주 기준으로 감자 한 봉지에 5,000원 하는데 한 달 후에도 너한테 5,000원에 줄게. 그럼 너 살래? 이렇게 제가 만약 물어봐요. 근데 매니저님 입장에서는 지금 5,000원인데 5,000원에 준다고? 지금 인플레이션이라고 이렇게 물가 오른다고 하는데? 그럼 이득이잖아요. 그러면 네. 아, 되게 좋아요. 좋은 예시예요. 되게. 반응을 해주실래요? 아니, 너무 잘 적절히 설명. 이게 밭대기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맞아, 좋은 예시여가지고 계속 설명해 주세요. 네, 그래서 좋아요. 5,000원에 살래? 했을 때, 입장에서, 그래, 살게. 이렇게 했을 때, 그게 미리 제가 그럼 5,000원을 받고, 근데 저는 이런 거예요. 아니, 내년에는 감자 수입해서 떨어질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그렇게 판다고 한 건데, 매니저님 입장에서는 그게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가격에 산다고 한 거잖아요. 이렇게 서로 간의 생각이 다를 때 성립되면 이게 선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향후 미래의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맞아요. 감자를 사야 되는데 근데 이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좀 이해가 못 가시니까 그 감자칩을 만드는 회사. 그래서 감자를 엄청나게 대량으로 사야 되는데 이게 미래의 감자 나는 오늘 시세에 그 원가를 확정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변동성, 가격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위험을 지기 싫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온 게 선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가격에 미래 가격이 어떻게 되든 간에 나는 오늘 가격에 미래에 너가 가지고 있는 감자가 됐든 유가가 됐든 뭐 금이 됐든 은이 됐든 이런 것들을 사는 거를 계약을 서로 체결하는 거를 선물이라고 하고 너무나 잘 설명해 주셨고 그럼 옵션은요? 옵션은 선물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물의 선물. 그러니까 현물을 사는 사람이 그 미래 가격 변동성을 해지하기 위해서 사는 게 사는 선물. 게 선물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또 선물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 또 한 번 미래 가격을 해지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아니면 또 투기를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것이 이제 바로 옵션 시장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옵션과 선물이 다른 점은 뭐냐면 옵션 같은 그 선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서로 이제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계약하는 날짜에 3개월 뒤에 감자를 내가 1,000톤을 내가 톤당 100만 원에 살게라는 거 계약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3개월 뒤에 그걸 내가 1,000톤을 가지고 와야 돼요. 네. 사와야 돼요. 네. 근데 옵션은 네. 그거를 굳이 사오는 게 아니라 그 권리만 사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권리. 네.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선물은 만기일에 지나가지고 그거를 내가 다 가지고 인수를 하거나 해야 되는 그 체결까지 돼야 되는데 옵션은 그게 아니라 내가 살 수 있는 권리, 팔 수 있는 권리만 사는 거예요. 약간 그냥 구두 계약처럼 뭔가 계약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거에 대한 내가 이게 가격에 대해서 오르겠다, 빠지겠다 이거에 조금 더 해칭이나 아니면은 베팅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상품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선물이랑 옵션은 원래는 이 금융 상품이 생겨난 배경은 해치하기 위해서, 해칭하기 위해서. 해치가 뭐죠? 해칭. 그러니까 미래의 가격의 변동성을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네. 없애기 위해서 만든 건데 사실은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선물이랑 옵션의 시장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투기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음 달에, 그러니까 다음 달 두 번째 주 목요일까지 주식시장이 오르겠다. 아니면 빠지겠다라고 하면서 옵션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또 반대로 선물 같은 경우는 이번 달 3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지나면 6월 달 동시 만기까지 코스피가 오르겠다 떨어지겠다 이거를 베팅하는 세력이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요런 쪽은 좀 여러분이 그냥 어느 정도 이해만 하시면 좋고 너무 어렵죠. 우리 PD님이 지금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이거는 꼭 몰라도 돼요. 그래서 몰라도 되는데 이게 가끔은 이게 한국 시장은 워낙에 파생 시장, 그러니까 선물 옵션 시장이 거래가 전 세계 금융 시장에서 워낙에 거래량이 많이 되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이 GDP 규모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땅 사이즈로도 그렇고 전 세계 규모로 봤을 때는 그렇게 의미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슬프다. 내가 오해할 수 있는 그가 알아서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데 파생 시장 옵션 선물 옵션 그 거래 시장에서는 글로벌 2위예요. 옛날에는 한국이 1위였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금융 시장에서 거래량의 규모가 가장 큰 시장이 한국의 선물 옵션 시장이었어요. 뭔가 이렇게 조그만 나라에서 투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그만큼 뜻이네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의 선물 옵션 시장이 가장 큰 카지노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되게 높고 그리고 이게 그 웩 더 테일이라고 이게 선물과 옵션 시장을 외국인이 흔들어 가지고 현물 시장을 또 몸통을 흔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게 주식시장이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기업들의 실적, 그 다음에 그 나라의 GDP에 따라서 주가가 같이 오르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잘라놓고 봤을 때는 이러한 그 선물 옵션 동시만기 이러한 이벤트 때문에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별 이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변동성이 되게 높아지는 국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특히 주식시장을 이제 처음 하는 입장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니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싶은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걸 무시하고 가셔도 돼요. 하지만 주식시장이 왜 빠졌는지 왜 올랐는지 이번 주가 뭘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알면은 조금 더 이랬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로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선물은 그냥 감자에서 끝내는 걸로 하고 선물 옵션은 카지노 시장 같은 곳이다. 그냥 맞아요.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우리 주린이들은 접근하지 않는 걸로. 그렇지만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왜 봐야 하나? 이게 그냥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 봐야 하나 했더니 이 자금이 굉장히 큰 손들이 많기 때문에 이 동시 만기일에 많은 수급이 움직일 수 있어서 이 날을 유의해서 보자. 이 앞뒤로 좀 며칠을. 맞아요. 그러니까 이 선물 옵션 시장은 거의 제로섬이라고 해서 누가 수익을 보면 누군가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주식은 안 그러거든요. 주식은 장기적으로 보면 그 나라의 GDP나 그 회사의 실적과 함께 성장하는 국면이에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누가 수익을 보면 누가 피해를 보고 장기적으로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옵션 시장과 선물 시장은 무조건 제로섬 게임이에요. 만약에 외국인이 이번 포지션을 이제 하락으로 베팅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 목요일 기준으로 그렇다라고 하면 그걸 반대 포지션을 잡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국내 기관 투자자 플러스 개인 투자자일 텐데 만약에 개인 그 외국인이 이기면 기관과 그 개미 투자자들은 피해를 볼 수 있는 손해를 보는 거예요. 반대로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이익을 보면 외국인이 또 손해를 보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전쟁터예요, 여기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 국면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식 투자, 특히 이제 현물 투자하시는 주린이 분들은 이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그냥 내 주식의 주가의 변동성이 되게 높아지는구나. 그래서 이거가 지나가면 또 괜찮아지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쵸. 지금 원희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 작년 3월, 6월, 9월, 12월 달까지는 외국인의 선물 옵션 포지션이 계속 상방이었어요. 네. 계속 올라가는 거에 베팅이 되어 있었는데 작년 12월 만기 이후에 올해 1월부터 3월 기준 선물 옵션 만기는 계속 지수가 빠지는 거에 베팅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이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여러분이 증권사 HTS 가시면 선물 옵션의 외국인 포지션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건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증권사별로 그걸 추정을 해서 보여주는 그 자료인데 그런 거를 보시면 좀 도움이 되긴 해요. 근데 좀 어려우니까 그런 거는 뭐 안 보셔도 되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저희가 항상 뭐 해석을 또 해드릴 수 있으니까. 저 근데 궁금한 게 원희 형님도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럼 목요일 만기라는데 만기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요? 그거는 네.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식 투자, 현물 투자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벤트랑 상관없이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싸다. 그러면 사면 되는 거고 비싸다. 그럼 안 사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시장은 흔들릴 수 있으니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자. 그것도 있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역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 날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인데 외국인이 빠지는 거에 베팅을 해놔서 시장이 이유 없이 빠지는구나. 뭐 그런 거는 이유 없이가 아니라 뭐 금리 상승과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주식 시장에 난 주식을 더 사고 싶었었던 사람이라면 이 이벤트를 이용해 가지고 이때 사는 걸로 여러분이 이용을 하면 되는 거죠. 네. 주식 시장은 올라갈 때 따라 사면 마음은 편하지만 주가 수익률 별로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좀 잔인하지만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보려면 시장에서 좀 피냄새가 날 때. 네. 그게 여러분이 피라도, 여러분의 피일지라도, 그게 내 피를, 나도 어쨌든 간에 내 피가 같이 흘리고 있는 거잖아요. 주식이 같이 빠지면. 그럼 그게 내 피 냄새가 나더라도 그럴 때 더 주식 투자를 해야지만 장기적으로 먹을 수 있다. 매니저님 되게 공격적으로 변하셨어요.